형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기로 했던 건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썰을 풀기로 했는데 사실 이 노하우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본 거 그리고 우리가 해보고 나서 좋아졌던 경험이 노하우인 거잖아. 그치. 얘가 왜 안 좋아졌냐를 먼저 파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정책을 위반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혹은 구글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수익화를 더 잘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해봤던 노하우들을 구글의 정책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가 있고 그 컨텐츠의 광고가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사실 전체의 대부분이거든. 대부분의 게시자들은 광고를 안 넣으면 안 넣지 어설프게 안 넣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언론사만 딱 보면은 이해할 거야. 그게 되게 유명한 메이저 언론사 사이트를 가도 뭐 PC에서 보면은 뭐 좌우에 기본이고 옆에 추천 영역에 광고 중간에 추천 하나 광고 깔려 있고 본문도 보면은 맨 위에 광고 있고 한 두세 단락쯤에 광고 있고 거기에서 밑에까지 두세 단락, 네 단락 사이로 하나씩 광고 계속 있고 끝나면은 땡땡일보 땡땡기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의 바이라인이라고 그러거든. 거기 위아래로 또 광고 있고 댓글 영역에 광고 있고 그 밑에 추천에 또 광고 있고 이게 오롯이 광고거든. 근데 이게 구글이 4월 11일 날 발표해서 5월 15일부터 적용할 거야. 더 나은 광고 표준을 준수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더 나은 광고 표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좋은 광고만 쓰겠거니 라고 하는데 해외에 더 나은 광고 표준 협회라는 게 있거든.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딴 광고는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는 광고야 라고 표시해 놓은 정확한 사례들이 있거든. 그 사례들을 운영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구글은 그들의 사정이지 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구글도 정책적으로 이거를 업데이트 했다는 거는 구글 광고를 그런 식으로 구현한 광고 게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도 일종의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한 달 유효를 전. 근데 한 달이면 되게 빠른 거야. 구글이 이런 거 정책 변화할 때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은 요거는 사실 일종의 자유도인 거잖아. 게시자가 광고를 어떻게 게시하든 게시자의 자유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의 자유도를 좀 낮추는 개념이 된 거지. 그래서 더 나은 광고 표준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야기하려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 팝업 뜨는 거 혹은 10년 더 됐나? 팝언더라고 있어. 팝 언더? 팝언더는 뭐냐면은 내가 사이트를 딱 들어가 뒤에 떠 있어. 예. 내가 이 브라우저를 닫으면은 그 뒤에 내가 읽지 않은 광고가 사이트가 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팝언더 광고가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재를 좀 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일반 배너 광고에서 밀도가 너무 높다. 광고의 밀도가. 컨텐츠 보러 온 사람한테 맞아. 그런 거 광고 보러 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이트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원래 베러에지에서는 예전부터 모바일은 50%, PC는 30%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보다 광고가 많으면은 이런 광고는 하면 안 돼라고 해놨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얘기인데 국내 언론사 상당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 특히 저기 소위 그 SNS 언론사라고 소위 페북이나 그런 데에서 자극적인 제목 넣어가지고 클릭 장사하는 언론사 있잖아. 근데 이제 SNS 언론은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사실 진짜 내가 광고 보러 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 그치. 그리고 뭐 모바일에서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바일이 제일 국내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는 소위 쿠팡 납치 광고라고 들어봤어. 언론사나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최근에 안 보일 거야. 엄지손가락만한 쿠팡 배너 막 떠다니고 그래. 소위 납치 광고라는 이슈 때문에 작년에 그 기사도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기사를 보러 갔어. 근데 엄지손가락만한 배너가 있어. 근데 이제 스크롤을 손가락으로 하잖아. 보통 일반의 인식은 눌러서 밀어서 띄면은 클릭이 인식이 안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납치 광고는 눌러서 밀어서 띄어도 클릭을 시작한 지점을 클릭 지점으로 인식하는. 이게 기술적으로 클릭 민감도라는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 클릭 민감도를 극단적으로 높이잖아. 그러면은 스쳐도 클릭이야. 근데 이거는 그 쿠팡 광고로 수익화를 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은 너도 유튜브에서 쇼츠로 쿠팡 봤잖아. 내가 그걸 보다가 내가 쿠팡 광고를 일부러 고의로 클릭했는지 실수로 클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이트에서 클릭하고 그 뒤에 다른 데에서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구매하면은 판매 수수료. 그 클릭하고 판매한 거에 뭐 보통 3% 쿠팡 파트너스들
그거를 본인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 아,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있잖아. 나 저녁에 가서 장 봐.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에 오늘 뭐 있었지 하다가 클릭했어. 아, 자기 모르지. 네. 갔다 왔어. 그럼 난 거기 이미 내 이름에는 그치. 추천인 누구 붙어 있는 거야. 어. 나 저녁에 장 봐. 어. 그럼 구매했잖아. 아, 우선 들어갔다 나가서 딴 데서 하더라도. 직접 거기서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게 아,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아,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딴 데서 구매해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야. 와. 갔다 왔어. 나한테 추천인 이름 붙었어. 그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어. 몇 시까지 유효한 추천인 이름 붙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딴 데 갔다 오면은 다시 몇 시까지 추천이 바뀌겠지. 근데 어쨌든 나는 붙어 있어. 내가 24시간 이내에 무엇을 구매하든 내가 결제한 금액이 있잖아. 네. 그 결제한 금액의 3%가 추천인한테 가는 거야. 아, 왜 이게 클릭 민감도가 왜 사회적 이슈까지 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이 게시자 시장에서는 2024년, 2025년에 흑자를 낸 기업의 유형은 딱 하나였어. 쿠팡 직땡에서. 나머지는 흑자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와 이거는 돈 된다라는 거를 시장이 너무 명확하게 인지를 해버린 거지. 거기다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뛰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클릭 민감도를 다 같이 미친 듯이 올린 거야. 그래서 뭐 언론 커뮤니티 들어가지고 나는 스크롤 했는데 갔다 오면 유저 입장에서 짜증 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 나도 아이씨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빈도와 밀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검색해보면 쿠팡 납치 광고라는 게 실제 명칭이 있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더 나은 표준에서는 그것도 이제 소위 팝업 애즈로 보는 거야. 그거를 구글에서는 컨텐츠를 가리는 광고라고 정의를 해놨어. 원래 그런 정의가 있었어. 컨텐츠를 가리는 광고가 있고 더 나은 표준에서는 팝업 애즈가 있고 사회적 이슈로 납치 광고라는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구글이 그걸 신경 쓰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우리는 컨텐츠를 가리는 광고 하지 마 라고 했었는데 일부 게시자가 그 구글 광고를 팝업형으로 만들었어. 엄밀히 따지면은 컨텐츠를 가리는 광고니까 그 부분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약간 애매한 건데 맨 하단에 붙어 있는 애 중에서 브라우저 특성에 따라서 스크롤 하면 밑에 여기에 띠배너 있고 요 밑에 컨텐츠가 보일락말락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거는 구현을 잘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정책 위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나는 그런 띠배너 형식보다는 앵커 광고로 하라고 그냥 추천을 하지. 아니면 영역을 분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나은데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를 놔뒀는데 하나는 맨 위에 있고 하나는 맨 아래에 있어. 똑같은 사이즈야. 근데 한 놈은 앵커 형식으로 불렀고 한 놈은 앵커가 아닌 그냥 배너 형식으로 불렀어. 스크롤 없는 지면이고 체류 시간도 길어. 충분히 광고주는 그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면이야. 근데 단가 50% 차이 났다는 거는 앵커 광고를 선언을 했냐 안 했냐에서 이미 꽤 많은 차이를 준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똑같이 해놨는데 차이가 났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50% 차이가 났다. 이왕 하실 거면 굳이 띠배너로 하시는 것도 뭐 말리진 않겠지만 앵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 50% 정도의 수익 상승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광고 밀도 혹은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이 밀도를 이야기할 때 빈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빈도라는 거는 광고가 얼마나 자주 보였냐인 거거든. 빈도는 소위 횟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몇 번 봤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되게 특이한 테스트를 몇 가지를 했었어. 정확히는 테스트라기보다 이제 우리 쪽 고객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찾은 합의점이었었거든. 처음에 했었던 테스트가 한 번에 한 20번 정도의 보상형 광고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거든. 그럼 과연 일반적으로 유저는 위에부터 1위부터 클릭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도 무방하잖아. 사실 거기에서 뭐 일정 부분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90% 이상의 유저는 1번부터 끝번까지 클릭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1번과 끝번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냐. 되게 궁금하잖아. 사실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었거든. 재밌는 거는 1번 광고가 100이면은 2번 광고가 한 30 정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지. 아,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 밀도 이야기를 할 때 빈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밀도가 높다는 거는 한 번의 페이지 뷰에 광고가 10개면 10번의 빈도가 이미 발생한 거야. 그래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붙인 사이트들이 단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밀도와 빈도가 같이 붙어. 결국에는 유저한테 가장 높은 단가를 얻는 거는 5회 정도까지는 매우 높은 단가를 얻을 수 있어요. 요 소위 경사, 이 슬로프를 어떻게 완만하게 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한 3년 전 그때였는데 이거를 중간에 딜레이를 두면은 달라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20개가 있다 그랬잖아. 이걸 1번부터 20번까지 쭉 클릭해. 그러면 이 사람은 20분 동안 광고만 보는 거야. 그렇죠. 1분짜리 광고라고 1분짜리. 쳤을 때 20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과 한 페이지에 5개 혹은 10개만 보여줘.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켜. 아주 짧은 찰나지만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는 그 5초, 10초의 딜레이가 있잖아. 그걸 줬던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쿨타임을 주는 순간에 단가가 이렇게 튀어. 살짝 올라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큰 인사이트를 얻었었지.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맨 위에 광고 놔둘 수 있지. 중간에 광고 놔둘 수 있지. 근데 너무 덕지덕지 붙이고 더 나은 표준에서 얘기하는 뭐 모바일에서 50% 정도 이상의 광고 비율을 초과를 하거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수익화를 못 한다. 적어도 한 화면에서 광고가 뭐 모바일에서 336에 280 사이즈가 전면 광고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제일 큰 사이즈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사이즈의 광고가 들어오면은 사실 일시적으로 반이 조금 안 되는 크기를 점유를 해. 화면 크기에서. 그거 하나 나올 때는 주변에 광고 없어야 돼. 앞으로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고. 소위 단락 사이에 광고를 넣을 때 너무 촘촘하게 넣으면은 이제는 수익화를 하기 더 어려워질 거다. 이 밀도와 빈도 제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위 뷰어빌리티를 올릴 수 있는 노하우. 뭐냐면은 이제 상단에 320에 100 사이즈 배너가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그 배너가 소위 헤더 영역이라고. 뭐 메뉴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있는 거. 거기 헤더 영역인데 그 헤더 영역 바로 아래에 320에 100 사이즈 광고가 들어갔어. 근데 그게 스크롤을 하면은 바로 없어지잖아. 심지어 맨 위니까 3초는 그냥 1초도 못 버틸 거야. 근데 구글에서 액티브 뷰라는 걸로 카운트하는 거는 1초 이상 광고가 화면에 표기돼야 돼. 그래야 유효해. 3초 이상이면 클릭이 유효해. 그러면은 얘가 1초도 못 버티는 지면에 있으면은 단가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티키 옵션이라는 걸 넣자. 근데 내가 아까 더 나은 표준에서 스티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헤더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영역을 분할하는 테크닉이 있는 거야. 광고를 헤드에 넣으면은 헤드에 넣은 것만으로도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가리는 걸로 판정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스크롤을 올려도 그냥 헤드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스크롤을 올려도 얘가 상단에 붙어 있다면은 뷰어빌리티도 확보가 되고. 즉, 그래서 뷰어빌리티 확보를 잘 할 수 있게 우리 사이트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를 좀 잘 분석하고 나서 광고 지면을 선언하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잘 설정하면은 단가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 다음으로는 뭐냐면 멀티콜 정책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를 부르고 두 번째를 부르고 할 때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구가 중요해. 멀티콜은. 보통 구글이 단가 높으니까 구글이 첫 번째 콜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콜을 하겠지. 그리고 그 N차에 또 다른 구글을 콜을 해. 그러면 이게 구글의 멀티콜 정책 위반이야.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동일한 노출 기회에 구글 광고를 복수로 호출하면은 정책 위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정책 문서에서 보지 못한 건 내가 못 찾았을 수는 있어. 근데 일단 왜 이게 수익이 떨어졌나라는 거에 대해서 탐색을 하다가 구글 쪽에 자문을 구했을 때 나온 답변이 멀티콜 정책 위반이래.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멀티콜을 하지 마셔라. 잘 체감은 못 하시는데 이게 멀티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유 없이 이 등락이 심하다가 있고, 보통 워터폴이라는 거를 할 때 첫 번째 거가 호출을 했어. 그리고 첫 번째 거가 광고가 없어라고 하면 두 번째 요청을 하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에서 없다고 한 게 예를 들어서 100개야. 근데 두 번째에서 받아주는 거는 85에서 90개만 받아줘. 즉 한 10에서 15%가 유실이 돼. 그래서 그 유실률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워터폴 구조에서 개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는 뷰어빌리티 1초짜리가 1초 동안 화면에 노출돼야 액티브 뷰, 유효한 노출로 되고 3초 동안 노출돼야 유효한 클릭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있어요? 아, 없어요? 아, 딴짓하게 있어요? 없어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멀티콜 때문에 지면 퀄리티가 떨어졌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수급이 안 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야. 구글 광고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이트 한테 트래픽을 줘도 물량이 마르진 않을 거야. 이 멀티콜 정책 위반은 매우 흔하게 쓰이지만 인지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담당자가 좀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하우는 이건 사실 최근 상황에는 조금 맞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뷰어빌리티 이야기에 조금 부연 설명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모 커뮤니티의 광고를 내가 그냥 완전 전담으로 맡았던 적이 있거든. 그 커뮤니티는 컨텐츠 영역 좌우에 소위 날개 배너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날개 배너가 노출이 되는데 성과가 당연히 좋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 성과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를 연구를 하다가 봤는데 뷰어빌리티가 떨어진대. 근데 요 지면은 스티키 옵션이 있어. 스티키 옵션이라고 하면은 스크롤을 내려도 얘는 거의 화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따라와. 뷰어빌리티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쪽 애널리틱스 권한 받아가지고 평균 요 사이트의 컨텐츠 체류 시간을 봤을 거 아니야. 평균 20초, 30초 이상 있는데 그리고 스티키 옵션이 있는데 뷰어빌리티가 안 나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애널리틱스 분석을 되게 빡세게 했어. 특이한 지점이 있었어. 화면에 호출하는 브라우저의 가로 사이즈가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전체 화면으로 보잖아. 전체 화면이 아닌 비율이 꽤 높은 거야. 좁아. 근데 보통 내가 볼 때 요만큼의 화면이 있어. 그럼 내가 전체 화면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가로폭을 요렇게 줄여놨어.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컨텐츠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저거에 날개는 이때 요청이 돼 있어. 화면은 안 보여줘. 이게 원인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담당자한테 코드를 수정해서 줄 테니까 요거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런 때는 요렇게 해줘라 인 건데 그때 계산을 했었어. 왜냐면 얘네 쪽에 컨텐츠 영역의 가로폭이 있잖아.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사이즈를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게 가로 몇 픽셀인지를 따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그 사이즈에서 화면이 얼마나 잘리는지 본 다음에 계산을 막 해가지고 문제가 큰 게 있었네. 일단 첫 번째 문제. 그 당시 넣었던 게 300에 600 사이즈였거든. 13인치 화면에서는 120에 600 사이즈가 50%를 간신히 넘겨. 이 옆에 좌우에 60 몇 픽셀 보이는 거야. 근데 300짜리면은 우리가 뷰어빌리티는 50% 이상의 크기가 1초 이상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120에서 50%를 간신히 채운다는 거는 300은 절대 뷰어빌리티 안 나오는 지면인 거야. 그렇네. 1분이 아니라 1시간을 머물러도 뷰어빌리티가 안 나와. 왜냐면 50%못 채웠으니까. 근데 그렇게 콜하는 데스크탑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어. 그러면은 14인치도 그런가? 14인치를 봤어. 14인치는 160에서는 50%를 추가하더라고. 근데 300도 안 됐네. 300은 안 되지. 15인치에서는 160은 초과하는데 300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왜냐면 이 기기 자체의 그래픽 해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더라고. 그치. 그 이상은 신경 안 써도 돼. 300이면 충분해. 그때 담당자한테 가로 사이즈 계산해가지고 호출하는 시점에 화면 가로 사이즈를 뽑아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드린 코드로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로 사이즈가 극단적으로 좁으면은 아예 요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13인치에서 콜하면은 120짜리만 호출하세요. 14인치에서 호출하면 160짜리 하고 120짜리 같이 호출하세요. 그 이상은 다 호출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됐었어. 실제로 그 날개 배너가 전체 매출의 한 10%였어. 내가 처음에 운영할 때 보상형 제외하고 배너 기준으로. 나중에 날개 배너 매출이 50%까지 올라왔어. 엄청나게 개선시켜. 근데 이게 핵심이 뷰어빌리티였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사이트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지면이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지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단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매우 근본적인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잘 뽑으면은 되게 극단적인 성과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나는 내가 증명을 해왔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다음 주제는 정한 게 있지. 내가 다음 달에 그 GNI 코리아에서 또 4년째 광고 수익화 쪽 수익화 파트 발표를 하거든.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 자료가 완성이 돼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리허설 겸 그 내용을 녹화를 하고 사실 구글 행사는 녹화를 못해. 녹화한 영상을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거를 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남기고 싶어. 그럼 내용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준비 잘 할게. 네.